2025년 1월 22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의 광기 어린 시즌2 서막이 열렸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없었고요. 뉴욕 증시는 오로지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24, S&P 500이 0.88, 나스닥이 0.64% 상승했습니다. 자,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로 상승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했다.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크게 무슨 관세 전쟁이라도 세게 지를 것 같았던 분위기가 의외로 좀 부드럽게 진행하고 있네. 이런 평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연방정부 각 부처에 4월 1일까지 통상정책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트럼프가 관세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트럼프가 장사꾼, 사업가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인간 자체가 윤석열과는 달리 좀 뭐라 그럴까요? 쫄보는 아니잖아요. 머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속도 조절을 일부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긴장시켰다가 약간 또 풀어놨다가 또 어딘가를 또 훅 치는 전쟁의 기술에서 상대방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을 만들게 하는 것이 승리의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자기의 패를 마치 다 보여준 것처럼 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여줬던 패를 살짝 안 쓰기도 하고 속도 조절도 하면서 내가 트럼프 시즌2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벼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1월 21일 화요일에서 제가 꽂혔던 부분은 바로 애플 투자 의견 하향 주가 3% 하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요. 올해 어떤 그림을 그리지 아직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부터 미국이 그린 2024년도 주식시장은 너무나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만들어 놓고 애플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AI 기대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대감으로 뛰었던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는 미국의 대선으로 판을 끌고 가면서 주식시장을 이끌어갔고 상반기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가 AI 성장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같이 따라갔지만 7월 이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은 따로 국밥으로 됐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요. 올해 작년처럼 깔끔한 그림을 만들지 못합니다.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를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살짝 보이는 것이 화성에 미국의 길을 꽂겠다. 그래서 그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테슬라의 그 CEO 하여튼 걔가 독일의 나치 히틀러 인사를 했다는 둥 일론 머스크가 나치에 인사를 했다는 둥 기세 등등 하다라고 하는데 우주항공 쪽을 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건가?
뭐 아직은 열심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2025년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그림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2023년 11월 달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이 기대감이 사실 2024년 뉴욕 증시 상승을 그냥 다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였느냐? 2023년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지라고 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금리 인하 꿈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금리 인하가 상상 임신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1년에 8번 FOMC 회의에서 무려 6번, 7번까지 가능하다라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키웠던 주식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자, 올해 뭐가 다르냐? 미쓰리가 그랬습니다. 해마다 제가 뭐 굳이 미쓰리의 어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정책에 대해서 제가 툭툭 한마디를 하죠. 최근 들어 여러분들 혹시 구독하신 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 이런 겁니다. 2015년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 미국은요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고 발표하자마자 미쓰리가 뭐라고요? 2016년 연준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 번 정도 하면 잘할 거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해마다 그렇게 미쓰리가 어떤 그 금리 인하 혹은 주식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멘트가 있는데 올해는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는 이러건죠. 작년 9월 달에 연준이 처음으로 50bp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는 2025년도 4번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점도표를 제시합니다. 그랬던 연준이 12월 달에도 25bp 금리를 인하하면서 물론 11월 달에도 했습니다만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4번에서 2번으로 수정합니다. 제가 그때 하는 얘기가 있죠. 자, 2025년 미국이 2번의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이 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 물론 경제 지표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경제 지표는요. 사실 작년 10월 달부터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 자체가 통화 정책이 뭔가 실패되고 있어요.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표가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등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둔화됐다는 등 하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2025년 2번의 금리 인하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미쓰리는 2025년 연준이 2번의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 멘트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산운용사 뱅가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산운용사 뱅가드 글로벌 금리 책임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다면 올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셔틀 이코노믹스 창립자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뭐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글로벌 금리 책임자나 셔틀 이코노믹 창립자나 혹은 돈다방 미쓰리가 미래를 뭐 정확히 알겠습니까마는 확실한 것은 지금 금리를 미국이 인하하려고 했을 때 인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될 만큼의 이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관세 부과될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인하하고 싶어. 우리 연준은 목에 칼이 들어도 금리를 인하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전제가 있죠.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글쎄요,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겠습니까?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협상의 기술을 아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국이 자기가 시즌2에 집권을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키우고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게끔 계속 수작질을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미국이 확실한 경기 둔화 혹은 확실한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돼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자꾸 사라지니까 뉴욕 증시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어닝 시즌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미국의 어닝 시즌에 스타트를 하는 업종은 금융업종이고 금융업종은 웬간에서는 나쁘지 않게 나오는 업종이 금융업종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걱정해서 하락하는 부분을 어닝 시즌, 금융주의 실적 호조가 이렇게 바통 터치하는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은요. 어떤 녀석은 잘 나올 수 있고 어떤 녀석은 못 나올 수 있고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추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치를 엄청 낮춰놔도 되는 거죠. 그 얘기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2024년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 이렇게 1% 금리 인하가 진행된 가운데 2025년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합니다. 왜냐? 작년도에 그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크게 봤거든요. 뭐 비유를 하나 하자면 남자친구가 혹은 남편이 내가 자기야 조만간 자기 눈알 만한 반지를 선물해 줄게 라고 기대감을 막 키웁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그 와이프가 눈알 만한 반지? 그럼 뭐 생각합니까? 다이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다이아. 그 다이아 반지를 줄 줄 알고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그 남자친구는 혹은 그 남편은 그냥 눈알 만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적절한 큐빅 같은 거 반지를 이렇게 물론 큐빅은 큐빅이지만 뭐 요즘 금값 비싸니까 순금이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이렇게 반지를 해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걸 받아도 이미 머릿속에 눈알 만한 반지라고 하니까 그거 이외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 6번, 7번까지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여전히 금리 인하 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의 판이 아니라고요. 물론 경제 지표는 정점을 찍고 둔화된 건 있지만 그 사이에 금리 인하도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대선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지금 막 뒤죽박죽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그걸 포기 못하고 있어요.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호재?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둥,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미국 경제가 좋아져요라고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어찌어찌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선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네? 이미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 1월 15일 날 발표됐던 12월 소비자 물가지표는 초점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가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에 집중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3.3이 아니라 3.2였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둔화됐다라고 포장지를 한 거지. 인플레이션은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건 것보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 미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남자친구가 혹은 남편이 말로는 연애할 때 뭐 별도 따다 준다고 하고 뭐 다죠.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돈 벌어서 정말 눈알 만한 큰 반지 해줄게 라고 질렀는데 정말 여자는 눈알 만한 1캐럿 이상의 다이아 반지를 꿈꾸고 있는 거고 그 남자친구는 중간중간에 계속 나름대로 지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순금 반지 혹은 큐빅이 있지만 백금 반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선물했지만 그 여자친구 눈에는 안 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눈알 만한 다이아가 박혀있는 반지를 해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거를 빨리 이 여자친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여자친구는 지가 지른 게 있으니까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뭐 농담이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내 주제와 내 분수를 안다면 그거 이상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제가 그게 안 되는데 그 이상을 꿈꾸거나 내 분수를 모르고 깝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어? 뭐 여론 조작이든 뭐 기득권에 붙어서 대통령이 되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됐지만 결국 대통령감이 아닌데 그냥 저런 인간이었구나라고 한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극우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저러고 있는 거고 우리는 대통령 될 주제가 안 됐네. 대통령 될 분수가 아닌데 크게 꿈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꿈꿔야 되는 게 바로 주제 파악과 분수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번 그러잖아요. 저는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오래 기다리는 분들한테 맥시멈 한 10% 정도 수익을 내드립니다. 왜? 제 능력밖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2배를 내준다, 3배를 내준다 그런 소리 못합니다. 왜?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거 주식 안 올라가는데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혼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미쓰리가 꼽은 종목이니까 믿고 기다리시면 수익 내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한 5%, 7%, 맥시멈 좀 오래 기다리시면은 10%. 그런데 막 되게 재수없게 막 상한가 가가지고 물론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들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감히 실력도 없는데 내가 주식으로 이 종목 들어가서 2배 벌 거야 30% 먹을 거야 50% 먹을 거야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도 못 벌지만요.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설프게 그렇게 기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때려쳐 그러고 막 물량 던지면은 차트 망가뜨리고 막 세력 막 허걱하고 놀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왜 저렇게 여전히 금리나 하고 있나. 분명히 관세 전쟁하면은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갈 건데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2025년 주식 투자할 때 나는 주식을 오래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저처럼 뭐 하루에 17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한 6, 7개월 동안 버텨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미친 듯이 정말 인생의 모든 걸 건져도 저는 그냥 한 5에서 7%,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는 여러분들이 나 올해 주식으로 대박 날 거라고 꿈꾸는 거는 주제 파악 못하는 거고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파악과 분수를 알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주식 들어가서 뭐 조금 수익 내서 미쓰리가 매도하라 그랬어. 매도해서 수익금 빼라 그랬어. 수익금 빼서 나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이걸로 소비를 하는 이런 즐거움도 느끼는. 그러니까 저는 딱 주식시장에서 제 주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큰 행복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그러니까 너무 특히 올해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시장이 진행될 거라고 했죠. 어렵다라는 게 단순히 빠지고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너무 꿈을 크게 키우시거나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길게 뽑았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살짝 좀 엉망진창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새날 출동합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날은 수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벤트 어떻게 하냐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이메일 주소로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